자, 이어서 병역법 제65조 맞죠? 예. 병역처분의 변경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1항 현역병 가로 21조 상근예비역 및 25조 전환복무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선근무예비역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그 다음에 또는 보충역으로서 1호에 해당한 사람 1호 먼저 볼게요.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전공질심, 우리 코드로 전공질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죠.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프니까 신체 검사를 거쳐서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 그런 걸로 되다 보니까 병역 면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호 볼게요. 수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호 및 3호 보겠습니다. 국적법에 따른 기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 그 밖에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시행령으로 또 풀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병역 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용자하고 기하자 요구에 해당되는 거는 병역 면제는 없는 겁니다. 역종 변경은 있어요. 뭐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역병으로 하다가 복무 중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기 적혀 있다시피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있는데 2호 또는 3호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보충역 편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전시근로역 편입할 수 있는 건 근데 병역 면제는 없는 겁니다. 아픈 거는 다르죠. 아픈 거는 병역 면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차이 납니다. 됐죠?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1호부터 3호까지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1호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공질심, 아픈 겁니다. 장애가 있거나 하여튼 아픈 걸로 저는 퉁쳐서 그냥 아픈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쉽게 그냥. 그 다음에 2호는 수용자, 그 다음에 3호는 기하자죠. 및 또 다른 또 사유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2항 현역병 가로 마찬가지로 21조 상근 그 다음에 및 25조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까지 포함, 현역병 승선근무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가족과 같이 요거는 복무 중인 사람들입니다. 복무 중인 사람들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이게 가로로 나왔었어요. 이게 보충역이 가로로 나왔어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전시근로 가능은 없습니다. 그냥 결국엔 보충역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맞잖아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역종은 그대로 보충역으로 두겠다는 거죠. 맞죠?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이거는 현역병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보충역에 편입시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돼요. 이걸 굳이 뜯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맞죠? 근데 여기에 전시근로역 이런 건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 사망, 현역병, 가로 25조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입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이게 또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시근로역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역도 다른 거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이거 자녀 출산이면은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퇴근 근무하는 곳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역종을 변경시키는 거죠. 예, 변경을 시켜서 그런 어떤 여건을 보장해 주겠다. 그걸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맞죠? 예. 그 다음 사항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1항 1호에 따른 사유로 자 다시 보기 전에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복무를 할 수 있는 상황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죠? 평시는 아니잖아요. 병역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로서 1항 1호 뭐죠? 1호 아픈 거 예, 전공지심 아픈 거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이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신체 검사를 거쳐서 예, 1호는 무조건 신체 검사를 거칩니다. 보충력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항 예비역 병입니다. 수용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됐죠? 이 전시근로역 요게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시행령에서 이제 푸는데 거기에는 한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네. 마침 보충력 그것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하튼 법문장에는 예비역 병중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다. 수용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6항 2항에 따라 국외이주죠. 아까 국외이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거. 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력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7항 지방명무청장은 명무청장 아닙니다. 지방명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력이면서 사소보죠. 60조 1항 1호에 따른 사유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0조 1항 1호가 뭐였죠? 그거 코드로 선체거구형 중에서 1호 뭐죠?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여기 써있잖아. 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숫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면은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소보였어. 근데 내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야. 계속 해외 나가서 생계 유지를 해서 얼마나 원양어선 타고 얼마나 고생해. 그래, 너네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갖고 3년 이상 연기를 계속하는 친구가 있는 거야.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 되는데 국외를 왕래하는 여기 선박의 선원, 국외 선원이기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하네. 그러면 너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군사교육 소집 요거 끝나면은 복무 끝난 걸로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65조 병역처분 변경이 법문장도 되게 길어요. 다른 법조항에 비해서. 맞죠? 엄청 길죠? 그에 따라서 여기에 딸려 들어가는 대통령령 또는 국방부령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많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되게 많잖아요. 자, 8항 지방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십시오. 병무청장은 아닙니다. 병역처분 변경은 병무청장이 아닙니다. 지병장이 하는 겁니다. 지병장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지병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요거 가지고 이제 또 국방부 장관으로 장난친 적이 있는데 대통령 주의하셔야 되고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나 군복무 하고 싶어. 병역 나는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다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1호 보충력. 가로 나중에 읽을게요. 보충력 다 가로네. 네. 보니까 네, 보충력입니다. 보충력. 근데 가로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보충력만 해당하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무를 하려고 하는 사소보만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1항 2호에 따라 보충력으로 편입되는 2호가 뭐였죠? 수영자. 그 다음에 11항 전단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네. 11항 전단이 뒤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뭐 정신적인 장애, 또 기타 어떤 복무에 좀 곤란한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 진짜 현역병원 가서 하고 싶어. 어떻게 해줘요? 못하지. 맞죠? 그 다음 수영자. 안 되잖아. 그래서 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결국에는 1호 같은 사람은 여기 기술은 안 돼 있지만 보충력이면은 이 보충력에 있는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아니면은 사소보가 그럼 대표적으로 나 현역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수영자, 그 다음에 정신적 질환이라든지 어떤 곤란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제외한다. 그럼 쉽게 이해가 가죠. 네. 이거는 희망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조항은 희망자. 그 다음에 2호 전시근로역이었어요.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심장애, 마찬가지 아픈 거. 근데 치유되었어요.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그러니까 아파서 전시근로역으로 이제 병역 처분이 됐거나 아니면 학력 이런 문제 어떤 그거 이슈로 해가지고 전시근로역을 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야. 예. 치유되거나 학력도 이제 거기에 합당한 적합한 학력으로 변동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충력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현역으로도 갈 수 있고, 나 가겠다, 하고 싶다. 그렇게 원하면은 최초에 받았던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호 64조 1항 2호 탈북 2부. 탈북민들은 병역 준비역의 64조죠. 병역 준비역에 대한 병역 처분이라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데 면제 대상이잖아요. 근데 나는 원한다. 그러면은 면제를 취소하고 해주겠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8항은 어떻게 보면 입영 등 희망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겁니다. 9항 마찬가지 주어 지방명무청장입니다. 명무청장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력 편입 연도 이런 것들을 물론 등자가 붙어 있습니다.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에서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역종은 보충력이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야. 근데 그 해에 사회복무요원 100명을 뽑는다 그랬는데 여기 대상자가 한 200명 되네? 예를 들면은 200명 너무 많나? 한 150명 정도가 되네?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학력이라든지 그 중에서 이런 보충력으로의 편입연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 일부를 뭘로? 전시근로역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10항 마찬가지 주어 지방명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의 보충력이 사소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 자 가로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 학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네, 그니까 고졸, 대졸,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그 교육만 국한된다는 거죠. 맞죠?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그 해에, 변동되는 해, 다음에, 전에 이런 거 아닙니다. 변동되는 그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거 뒤에 가서 이제 언급되는데 이게 24세까지예요. 나이로. 그러니까 사소보였어. 근데 24세 되기 전에 학력이 고학력으로 올라가든 뭐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병역 처분을 하겠다. 변경을 하겠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11항. 1항 또는 4항에도 불구하고 1항, 4항이 다 아픈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픈 것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1항 1호가 되겠죠. 전공질신. 여하튼 자, 1항 또는 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로 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서 복무 중인 사람, 그 다음에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백한 신체적 장애, 이거는 무조건 장애가 있다고 봐야 돼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왜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명확하거든. 명백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장애가 있어. 심각한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아픔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몸도 불편한데 또 와서 뭘 또 신체 검사 받으러 오라. 아니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2항, 2항에 따른, 2항이 뭐였죠? 국외이주.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보면 그거 생각나시죠? 친생부모, 양부모. 그러니까 생계 곤란 유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와 국외이주 했을 때 가족의 범위를 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놨던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시행령.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3항, 사회복무요원으로, 이게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76회 때. 복무 중 8항에 따라, 8항이 뭐였죠? 나 군복무 하겠다. 예를 들어서 병역 의무 하겠다. 라고 희망자에 대한 내용. 맨 위에 있던 거, 요거. 8항. 네. 8항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당연히 단축해야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가 현역병으로 나 가고 싶어 해갖고 갔어. 그러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나요? 그럼 누가 가려고 그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그 기간만큼은 거기에 대비해서 복무기간 단축해주겠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거 계산공식에 의해서. 이 계산공식. 에 의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자, 법 제65조의 이 대체역의 병역 처분 변경됩니다. 대체역은 역종이 변경되지가 않아요. 단지 면제는 될 수 있겠다. 근데 여하튼 전시군료역으로 가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65조에다가 이걸 한꺼번에 같이 기술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별도로 빼요. 대체역은 항상 별도로 빼요. 자, 보겠습니다. 1항, 대체역으로서 65조 1항 1호 전공질심이죠.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를 아픈 거니까 거쳐서 소집을 면제하거나 또는 해제하거나, 아픈 거니까 병역 면제 나오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3호, 3호가 뭐죠? 기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경자는 아닙니다. 네. 기하자, 그거 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은 해제하는 거고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전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소집을 면제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죠? 여하튼 역적 변경이 없어요.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또는 아픈 거면은 병역 자체를 면제. 그렇게만 있지 뭐 전시근로용으로 뺀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이해 가시죠? 예, 이항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죠, 해제. 복무 중에 있으니까 해제. 면제가 나올 수가 없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사항, 이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병역 처분 변경에 대한 법조항이었어요. 대체역 포함해서. 그래서 이 앞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까지가 병역 처분 변경에 대한 어떤 법조항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들이 뒤에 쫙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36조 수용자 등의 병역 처분입니다. 아까 65조 1항 2호가 수용자였잖아요. 맞죠? 네. 수용자에 대한 내용이고, 수용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정확한 여기 문장이 맞죠? 그 대통령 여기다 풀은 거예요. 자, 1항 현역병 입영 대상자, 그 다음에 승선 또는 보충역. 자, 근데 가로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충역. 보충역의 장준, 부사관은 요거는 저 뒤쪽에다가 다시 별도로 빼서 언급을 해놨어요. 네. 별도의 조항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 그 다음에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맨 마지막 우리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뭘로 돼 있죠? 전시근로역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왜? 자, 1호 보충역 편입 대상 수용자 중에서 그 다음에 2호가 뭐죠?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보충역 편입 대상도 있고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도 있고 형벌의 어떤 그거 따라서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 여기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 무조건 전시근로역을 빼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하면은 보충역 편입 대상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여기 제외시켜 놓은 겁니다. 여하튼 현승보로서 법 65조 1항 2호 수용자 및 3호 기하자 등 대통령 정한 사유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65조의 1항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자,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고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제일 긴 걸 그걸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해서 적용하는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합니다. 금고가 뭐예요? 징역이 뭐예요? 네. 같이 하는 게 똑같이 형무소, 그 교도소에다 가둬 놓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금고는 일을 안 시키고 계속 가둬 놓기만 하는 거예요. 징역은 노역을 주는 거죠. 노무를 하는 거예요. 노역. 일을 하는 거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종류라고 봐도 무방하다. 교도소에 잡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1호는 뭐냐면은 보충력 편입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호는 뭐죠? 전시근로역의 편입 대상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1호 보충력 편입 대상은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과목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남목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인데 실형이 아니고 뭐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충력 편입 대상이 되는 거죠. 됐죠? 예. 자, 그 다음 2호 전시근로의 편입 대상은 다음 과목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과목. 자, 1년 6개월 이상. 이거 차이 나죠?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다음, 형선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기까지 끝. 1호, 2호의 과목. 됐죠? 그 다음에, 남목,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목, 13세. 숫자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 가로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라목 18세 미만. 숫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이면은 18세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18세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 그 다음에 아동보호치료시설,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3년 아닙니다. 3년으로 해갖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모,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바목, 성전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네. 이 사람들은 다 뭐다?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입니다. 형선고 관련해갖고 쭉 나왔는데 왜 갑자기 이 뒤에 남목부터 바목까지 이게 뭐야? 생뚱맞게? 맞아요. 왜냐면은 2호 또는 3호도 들어가 있잖아요. 3호가 뭐였죠? 기하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잖아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요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나요? 네. 자, 대체복무요원은 별도로 빼놨습니다. 대체복무요원 소집 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은 2호 마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형선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대체역은. 형선고 받았다고 해서 뭐 소집이 해제되거나 면제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체역 가면 양심의 자유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 형선고는 실형 선고를 받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대체역으로 가서 복무를 하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형선고하고 관계없는 나머지 남목부터 2호의 남목부터 바목하고만 해당되는 거예요. 됐죠? 예. 또 주의하셔야 될 거. 대체복무요원 소집 면제 해제 처분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 병역이 변경되고 이런 내용 없잖아요. 맞나요? 1호의 제목이 뭐예요? 보충력의 편입 대상. 병역처분 변경됐다고 봐야 되겠죠? 변경 대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2호. 맞죠? 3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집 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이잖아요. 대체역은 면제는 있을 수 있는데 뭐 다른 병역으로 이게 뭐 변경이 되거나 병역 처분이 변경되거나 이런 거는 없다.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역이 취소되면서 다른 쪽으로 가는.
자, 2항. 지방명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 1항 본문 같은 조 2항 3호, 3호2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간의 장이 정상적으로 이게 이것도 다 이게 벌칙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벌칙하고.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얘기 안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무 이탈로 5배 뭐 복무 기간이 연장되고 그다음 뭐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인데 여하튼 뭐 죄를 지었던 뭔가 죄를 지은 그런 거라고 벌칙을 적용받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복무기간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서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이 경우 병역처분 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135조의 3, 2항부터 7항까지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원 복무 중에 있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 얘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심사를 거쳐가지고 뭘로? 전시근로로 편입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3항. 자,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다음에 예비역 병 중에 1항 2호 과목. 1항 2호의 과목이 뭐죠? 6개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맞죠?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65조의 1항 및 5항에 따라 뭘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보충역 마친 사람하고 예비역 병은 1년 6개월 이상 실형, 그러면 전시근로역 편입.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행령 문장이잖아요. 여기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앞장 넘어가고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여기 본문장에는 예비역 병 중 수용자 이렇게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 됐나요? 대통령령 이렇게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예비역 병 중 이렇게만 나와도 그러니까 마침 보충역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이건 맞는 거야. 근데 뒤에 가면은 대통령 이런 말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생략돼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생략되더라도. 왜? 주어고 뒤에 보면은 수로가 강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형 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생략됐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 가지고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 지금 수용자와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항 1항 및 3항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 변경 원서를 지방면문청장에게 제출하는데 현역 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1항 1호 및 2호 과목 이거 뭐였죠? 수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면문청장의 사실 확인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딱 이게 서류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병역처분 변경 원서 안 내도 지병장이 사실 확인에 의해서 처리할 수 가능하겠죠? 네, 그래 할 수 있다. 5항 지방면문청장은 병판검사 당시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 1항 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항 2호 남목부터 마목 뭐였죠?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데 수용자 말고 나머지 뭐 고아라든지 뭐 이렇게 뭐 불우한 뭐 그런 거 얼핏 기억나시죠? 성전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135조 2를 준용해서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거야. 수용자 아니고 아무지의 어떤 그런 마목이면은 성전환은 안 들어간다. 큰일 날 뻔했다. 예. 마목이 성전환이거든요. 성전환은 아닙니다. 여기 해당 없습니다. 성전환은 제가 놓칠 뻔했어요. 이해가시죠? 예, 가정의 어떤 좀 안 된 그 좀 약간 소외된 그런 거에 의해서 전시근로의 편입 대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해. 그러면은 희망자 처리 그 조항에 의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용자하고 여기에 보면 성전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다음 6항 지방외무청장은 병판검사 대상자로서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항 2호 뭐였죠? 1항 2호 전시근로의 편입 대상 이렇게 나와 있던 거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 1항에 따라 병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병판검사 대상자라 그러면은 병역처분 변경이란다. 병역처분 전의 모습이잖아요. 역종으로 따지면 병역준비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 사람이 1항 2호 그러니까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 속하는 어떤 사유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병판검사 안 하고 전시근로역에 바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7항 1항 2호 라목에 따라서 병역처분 변경을 받은 사람은 라목이 뭐였죠?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양육시설이라든지 여기저기 이렇게 보호받는 어떤 시설에서 5년 이상 맞죠? 거기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애를 거쳐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네,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항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한 2, 3년 전에? 한 1, 2년 됐구나. 추가된 내용인데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병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정, 비리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보충역 편입 대상, 전시근로 편입 대상 거기와 상관없이 그냥 너는 복무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살았으면 살았지 병역은 도저히 못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다 맞겠다는 거죠. 싸이 생각하면 돼요. 싸이. 자, 볼게요. 1호 86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행방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네. 의도적으로 신체를 손상, 그 다음에 속임을 써서 식용형을 선고받은 사람. 2호 87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판, 재병판,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3호 88조 1항 각호 외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소집에 응하지 않아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일시에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다음에 4호 88조 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거짓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호 94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러니까 출첵이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여하튼 병역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속된 말로 뻘쭉거리 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뭐죠? 여기에 해당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걸로 징역 요런 거 있잖아요. 금고 실형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받아갖고 보충에 편입될 수도 있고 전시구로 편입될 수도 있잖아요. 요거 해당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징역은 징역대로 선고받고 그 다음에 병역은 병역 의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예. 그 다음 페이지.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호부터 5호까지 쭉 뭐 여러 가지 막 나열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병역 비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루된 그런 실형을 선고받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해당 없다. 끝. 됐죠? 자, 구항 1항 2호 감옥 뭐죠? 1년 6개월 이상 징역, 금고, 실형 선고받은 사람 맞죠? 2항 그 다음에 3항 6항에도 불구하고 8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요거 병역 비리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시근로역도 안 된다. 끝. 됐죠? 예. 그 다음 페이지는 그 밑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96조의 소집해제심사위원회 135조의 3 및 136조 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명무청에다가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둡니다. 2항 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예. 369 게임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369 게임 하려고 하면은 집합했다가 369 게임 끝나면 해제 다 해산하잖아요. 예, 그래서 소집 해제. 그 다음에 369인데 위원장 3명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69. 예. 예. 그 다음에 소집 해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들은 예, 위원회 뭐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이니까 명무청장이 정합니다. 이게 소집 해제 심사위원회가 여기 갑자기 나온 게 갑자기라기보다는 여기 시행규칙에 언급되어 있는 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앞에 보면은 어디 나와 있지? 국방부령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214페이지. 이것도 뭐 크게 뭐 시험 나올 만한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214페이지 여기 있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심사를 거쳐서 전시구를 편입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죠? 네, 그 국방부령 중에 한 가지가 이 소집해제 심사위원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제 137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와, 중간에 뭐 끊길 수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법제 65조 1항, 2항, 3항 및 11항에 따른 현역병, 가로 21조 상근 및 25조 전환복무자, 복무 중인 사람까지 포함의 병역처분 변경은 누가 합니까? 가군 참모총장입니다.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복무 중인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참모총장이 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전환복무도 누가 합니까? 총장이 하는 겁니다. 총장이.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 적용하는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을 보고 각 형기에 합산합니다. 아까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똑같다고 보면 돼요. 1호 전상, 공상, 질병, 전공질심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가지고 신체 등급이 5급이면 당연히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신체 등급이 6급인 경우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합니다. 다만 신체 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더라도 군 복무 중에 자 여기 숫자 많이 나옵니다. 군 복무 중에 입원 기간이 통틀어 몇 개월?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 요거 3개월로 해갖고 시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 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령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오겠네? 뭐 위원회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가지고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아픈 사람 같은 경우 5급, 6급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병역처분을 변경을 합니다. 근데 여기 단서조항 보면 이 사람은 좀 아깝잖아. 다 됐어 이제. 3개월 이내에 입원. 그 다음에 6개월 안 남았어.
근데 보니까 별로 지장도 없어. PX병이야. 네. 군복무에 지장이 없어. 그 다음, 본인도 강력하게 희망해. 구제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자, 2호.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전환복무도 마찬가지고, 상근도 마찬가지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금고, 실형을 선고 딱 받으면요, 어떻게 된다? 바로 전시근로역으로 빼버립니다. 심사도 없어요. 바로 뺍니다. 다만, 136조 8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뭐였죠? 병역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죄. 그건 제외. 자, 4호.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뭐죠? 1년 6개월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즉,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사람과, 자, 136조 8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병역 부조리, 골목 제외과 136조 1항 2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서, 이거는 심사를 거쳐갖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편입한다, 여기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고. 그 차이죠. 이해가세요?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4호하고 2호와 4호를 구별을 잘 하십시오. 5호, 해외 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 예비역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 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거 갖고도 장난칩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2년, 1년 아닙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147조의 2, 1항 1호 강목,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국외여행 허가 취소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그거를 풀어놓은 시행령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해당하면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는데 그 취소, 해당이 되면은 몇 세?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 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과거 시험을 보면은 숫자 갖고 장난쳤어요. 이게 왜 37세 이하죠? 우리 36세까지 소집 입영 해제 입영. 예, 그 의무 맞죠? 나이 연령이 36세잖아요. 그다음에 어디 취소하고 어디에 해당되면은 38세부터 하잖아요. 37세 고학 연기제에서. 5의 2 현역병 법 제25조 전환복무죠. 복무 중인 사람 포함합니다. 복무 중인 사람의 중에서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 예비역으로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에요. 이건 병무청장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근 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국방부. 앞에 병무청장 나왔다고 여기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령으로. 6호 68조 11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술체육 요원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68조의 11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예체 요원들 저 앞에도 우리 공부했던 거 특기를 가지거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다음 우리 아까 20분부터 했나요? 예. 딱 이 페이지 보면 되겠다. 자, 2항. 병역 또는 소집이나 전시근로 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 복무 중입니다.
보충력, 대체역, 가로 대체복무 요원은 제외입니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 1항 1호 전공질신 같은 조 4항 내가 또 똑같이 아픈 거 그 다음에 65조의 2 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에 관하여는 1항 1호 가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1항 1호를 준용합니다. 자, 다만 대체역은 신체 등급이 6급인 경우에 6급이 뭐였죠? 해당이 뭐죠? 병역처분 면제잖아요. 맞죠? 그거의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망. 주어 조심하십시오. 각군 참모총장은 1항 및 2항에 따른 처분 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항. 법 65조 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135조의 3, 1항 각호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거 뒤에 가서도 이게 공부를 할 건데 이 조항이 뭐냐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에 대한 그 조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그걸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법 65조 11항은 뭐 아까 뭐였지?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뭐 어떤 곤란한 질병,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질환, 기타 등등 어떤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게 11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사회복무요원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목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처리에 대한 조항 그거 그대로 준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5항 각군 참모총장은 주어 마찬가지 조심하시고 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항 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7항 각군 참모총장은 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서 보충력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속 주어가 총장으로 나오잖아요. 맞죠? 예, 왜 총장으로 나오죠? 예,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니까. 자, 시행규칙 요거 보겠습니다. 97조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 아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뭐 심사를 거쳐 막 이렇게 나왔었죠? 네, 그거 요거예요. 영 27조 5항, 137조 1항 1호, 4호 및 같은 조 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각군본부입니다. 육군의 경우에 군사령부를 포함합니다. 군사령부 없어졌는데 하여튼 군사령부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십시오.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를 둡니다. 2항, 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총장이 정합니다. 요거는 총장이 정합니다. 병무청장 아니에요. 자, 3항. 각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좀 쉬셨다가